이제 이게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만들었던 패들렛인데, 이 패들렛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 오후 1반, 2반, 3반 이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수학과 학생들인데 1학년들이에요. 1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학술 논문 발표 대회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면 졸업 논문 대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졸업 논문 대체는 사실은 뭐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발표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도전적이고 상당히 이제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죠. 자, 오늘 이 한국수학교육학회 워크숍 8번 예비교사 워크숍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경인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20학번. 캠퍼스 생활도 제대로 못 누리고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하기도 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기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공유권을 1조 발표자에게 공유권을 넘기겠습니다. 1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웹크리에이션 수학 강의를 통해 매직큐브 윷놀이라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개발한 수학교육과 김선화, 류승지, 서영선, 이채민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더욱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와디프와 와디프 낫의 기법을 활용해 게임을 새롭게 변형해 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루미큐브 변형주사위 윷놀이 매직믹서를 통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매직큐브 윷놀이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직큐브 윷놀이는 아래와 같은 룰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뒤에 준비되어 있는 시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매직큐브만의 특별한 두 가지 룰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간중간에는 와디프 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디프란 뭐뭐 하면 어떨까? 라는 뜻으로 기존의 룰을 변형시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와디프 존에 멈추게 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와디프 카드들이 섞여있는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게임 룰을 바꿔 진행하게 됩니다. 와디프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더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게임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직믹서 자리입니다. 게임 중간중간에는 매직믹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칸에 멈추게 되면 매직믹서를 섞은 후 사칙연산으로 검은 주사 위에 적힌 숫자들을 조합해 목표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가장 먼저 사칙연산으로 흰 주사 위에 적힌 5개의 숫자를 조합해 목표 숫자를 만든 학생이 말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계산한 값이 10이 넘을 경우 1의 자리 숫자만 이용해 그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매직큐브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쪽 매직큐브에는 하얀색 1, 2, 3, 4, 5 주사위와 검은 주사위에는 20과 6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목표 숫자는 14와 26뿐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계산 과정을 통해 14와 26을 만들 수 있고 14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4칸, 26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6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학생들이 실제로 매직큐브 윷놀이를 하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매직큐브 윷놀이를 해볼까? 좋아. 그럼 14개씩 뽑아보는 게 어때? 오케이. 가위바위보로 큰 사람도 정해볼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럼 이거 이걸로 돌아가자. 먼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러면 7 빼기 3 빼기 1 해서 3으로 이동할게. 매직믹서 좀 나왔어. 그럼 우리 매직스를 불러서 한번 매직스를 해보자. 좋아. 나랑 14만 되면 40도 곱하기도 되는데 그 1의 자리 숫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0을 만들면 좋지 않겠구나? 5 빼기 1 빼기 3
이만큼 더 가겠어. 너도 매직있어? 매직있어요. 아, 진짜? 매직있어 오니까 되니까. 맞아. 여러분 계산할 게 있잖아. 여기 4 나누기 2를 하면 2고 2 곱하기 2를 하면 4고 4 곱하기 9를 하면 36이고 그리고 6을 9 아니야. 6이야. 매직 믹서는 1에서 6까지밖에 없어. 아 실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6 곱하기 4 더하기 2를 하면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잖아. 거기서 2 빼기 1로 곱해. 좋아 좋아. 그럼 36. 6만큼 이동할 수 있네. 네. 근데 1, 2, 3. 꼭 가네? 아, 못 가네. 왜 꼭 가는지 알아? 왜냐면 시간 이동하려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0에 멈춰야 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아쉽게도 안 돼. 근데 집에서 여기를 안 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여기 있을 수 이동할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역시 자기 스타일 좋아하는 거지. 짝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홀수면 여기 무조건 멈췄다가 꺾어야 돼. 여기 무조건 멈췄다가 꺾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게 너무 현실성이 오늘이 집을 이용하는 거구나. 맞아. 어렵겠다. 나 여기 1로 그만큼 이동할게. 오, 재밌어요. 난 무조건 4를 만들어야겠다. 5 더하기 3은 8이고 4 곱하기 2는 8이고 거기에 곱하기 1을 해도 8이고 8 곱하기 8은 64야. 그럼 4칸 갈 수 있네. 맞아. 난 실을 가고. 너는 만들 수 있겠어. 8을 가거나 아니면 짝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9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3 더하기 4는 7 하고 곱하기 7을 하면 7, 7에 49. 그래서 9칸을 이동할게. 아니지. 7에서 9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7에서 9 더하면 16이니까 여기 16. 가야지. 9. 매직믹서. 또 매직믹스구나. 했어. 오. 5 곱하기 6이 5, 6에 30이고 30에 2를 곱하면 60이고 3에서 2를 뺀 게 1이니까 그걸 60에서 나눠줘. 그러면 10이 나오는데 0칸을 이동하네?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네. 그래. 그러니까 3만큼 이동해서 와디프존에 한번 가볼게. 순서를 뒤집은 여는 태도. 이 카드는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카드래. 아, 그러면 내 차례였는데. 언니한테 가는 건? 정말 좋은 카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더하기 곱하기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지금 18에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이상의 이 이상의 숫자가 나오도록 숫자를 만들어야 돼. 2 더하기 5. 그러면 9하니까 27로 갈 수 있어. 2 빼기 5 뒤로 가 나누기 5 해서 2 빼기 1 해서 나는 한 칸을 갈게. 카드가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 12개를 다시 뽑아야 돼. 이 때문이지. 아, 루이큐브 시작해서 열는 게임을 따라 보너스 카드도 뽑아야지. 아, 맞네. 넌 다돈 도박이구나. 패가 2개 이하로 남을 경우에는 보너스 카드를 뽑을 수 없는 숫자를 만들거나 0을 만들면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지. 당연하지. 을 가장에 움직이지 않으면 패가 실수. 근데 내가 저번에 보너스 카드에서 다음 턴에 투명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무조건 사용해. 0을 만들게. 그럼 나는 움직이지 않아. 다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겠는데. 아, 그 뒤로 가겠어. 멋있지? 오, 그런 거 있어. 오! 마이너스 4를 해서 34를 가고 45를 같이 가고. 오. 야, 뒤로 이동해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 뒤로 이동하는 나쁜 것만은 아니고. 뽑아볼게. 으아! 안 돼. 처음으로 이동한 영어 세도가 나왔구나. 안 돼. 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 다음 턴에 연산 기호를 자유로 쓸 수 있어. 와, 정말 좋은 카드야. 3, 7, 3을 먼저. 9, 1.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바와 같이 매직큐브 윷놀이는 재미있고 즐거운 게임이지만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태도 및 실천 의지를 뜻하는 R, 창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G, 수학적 지식을 뜻하는 B에 해당하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놀이 형식의 보드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와디프 큰과 같이 새로운 룰을 적용해보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직믹서와 루미큐브를 사용해 기본적인 연산 훈련을 하면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매직큐브 윷놀이를 해보려는 태도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1조가 세 가지 놀이를 합쳤어요. 주사위 윷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매직믹서,
미안합니다. 루미큐브. 이 세 가지를 다 합쳤는데 이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아마 판 전체로 보면은 주사위 윷놀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지믹서라는 것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루미큐브를 쓰죠. 루미큐브를 하면서 매지믹서 칸에가 들어가면 이제 매지믹서 특성에 의해서 말을 이동하고 옮기는데 자, 이걸 만든 팀에서 기본적으로 1조는, 3조는 다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가장 핵심을 두었던 부분이 뭔지 보충 설명해 주실 분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윷놀이가 주가 되고요. 거기에 매직큐브랑 매직믹서를 이제 섞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주사위 윷놀이보다는 매직믹서와 루미큐브를 활용을 해서 수학적인 형태를 좀 더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수학적으로 빨리 계산하는 능력을 좀 빠르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수학적으로 게임 형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 또 윷놀이라는 것과 매직믹서, 루미큐브를 이제 다 섞음으로 해서 수학적인 것을 조금 더 플러스 해주고 조금 더 해줌으로써 흥미를 좀 더 이제 가게끔 하고요. 이제 그 윷놀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 부분이 이제 질러가기라던가 또 이제 가로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윷놀이의 규칙들을 거의 다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루미큐브에서도 루미큐브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기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보너스 카드를 받음으로써 이제 내가 루미큐브도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이제 보너스를 이제 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더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부분도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숫자에서 나온 숫자를 조금 더해줌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학을 좀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재미보다는 수학을 중점을 두었다. 네. 수학 중에서는 이제 주로 계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사칙 계산 위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칙 계산은 몇 학년 정도 학생들에게 이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의 놀이는 연령대가 이제 저학년이 될 수도 있고 고학년이 될 수도 있고 성인 아무나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놀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학습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일반용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학습용으로도 되고 일반용으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딱 저희가 영상 그대로만 만들었지만 만약에 저학년을 이용을 한다면 규칙을 살짝 변경을 해서 조금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고학년이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 고학년에서 배우는 연산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 이제 연산 규칙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루미큐브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매직믹스는 이스라엘이고 루미큐브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놀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쳤습니다. 오늘이 지금 국제학술대회인데, 네. 자,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영상 하면서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서 화면과 음성이 좀 보복되고 안 맞는 거 그건 참 아쉬운 것이긴 한데 미안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코멘트를 하자면 루미큐브의 본래적인 그 그룹과 연속 이것이 얼마나 살아났는가라는 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윷놀이는 이제 확률 계산을 하잖아요. 그 확률적인 것이 계산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또 빠져버리는 약화가 된 그런 감도 있어요. 매지믹스는 혼합 계산이니까 그 혼합 계산을 단순히 검은들끼리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것에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유연산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서 아마 이름이 매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루미큐브와 주사위 윷놀이의 그 원래 있던 장점들이 조금 전체에 섞이면서 부각되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놀이를 하나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는 학년을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오히려 나중에 아까 우리 해외에 팔아먹는다 그랬잖아요. 팔 때도 그것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예. 자, 2조. 네, 2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2조 정승준, 김혜은, 정다빈이고요. 님게임을 주제로 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다. 그럼 우리 베스킨라빈스 게임이나 할까? 좋아, 좋아.
그럼 나부터 할게. 1, 2, 3, 4, 5, 6, 27, 28, 29, 30. 31. 아, 또 적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베스킨라빈스 스토리원 게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베스킨라빈스 게임에는 규칙이 숨어 있어. 규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닌 게임에 대해 알아야 해. 그럼 닌 게임에 대해 알려줄게. 닌 게임은 일정한 모둠 또는 수량의 대상물을 게임자들이 규칙에 따라 서로 번갈아 가져가면서 승패를 내는 게임이야.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거나 지는 거지. 방금 했던 베스킨라빈스 게임 또한 대표적인 닌 게임의 한 종류야. 닌 게임의 필승법을 알아볼까? 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야. 먼저 한방향 닌 게임에서 알아보자. 우선 검은색 돌을 가져가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줄게. 균형이 키워드라고 했지? 한방향 닌 게임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례에 전체 돌의 수를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돌의 수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큼 가져가야 해. 그렇게 하면 항상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 반대로 검은색 돌을 가져갔을 때 지는 경우에는 전체 돌의 수 마이너스 1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돌의 수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큼 가져가야 해. 그럼 직접 님 게임을 해보며 필승법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 그럼 이를 바탕으로 베스킨라빈스 게임의 필승법을 알아볼까? 이 게임도 님 게임의 일종이니까 31개의 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마지막 31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니까 필승법에 따르면 먼저 1, 2를 외치게 되면 반드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 이왕 하는 거 닌 게임에 대해 더 소개하자면 닌 게임은 두 방향 님 게임도 있어. 이때의 필승법은 한 방향 님 게임과 매우 유사해. 검은 돌을 가져가면 이기는 경우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차례에 검은색 돌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각 방향에서의 돌의 수를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돌의 수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돌의 차이만큼 돌을 가져가야 해. 반대로 검은색 돌을 가져가면 지는 경우 왼쪽, 오른쪽 각 방향에서의 돌의 수 마이너스 1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돌의 수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돌의 차이만큼 가져가야 해. 그렇게 하면 게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럼 두 방향 님 게임에도 필승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제 님 게임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네, 이제 이건 쉽지. 다음. 아니, 세 개잖아? 세 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방향 님 게임을 이기는 방식은 내가 알려줄게. 세 방향 님 게임도 한 방향, 두 방향 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먼저 세 방향 님 게임에서 검은 블록을 가지면 이기는 경우에 대해 알려줄게. 이 게임에서는 3개의 블록까지 빼낼 수 있으니까 3보다 1 큰 수인 4를 기준으로 블록을 나누어 봐. 이때 검은 블록을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검은 블록을 포함해서 4로 나누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리고 4를 기준으로 나누고 남게 되는 블록들을 내가 가져가며 균형을 맞추어가면 이길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님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검은 블록을 가지면 지는 경우를 알려줄게. 이번엔 검은 블록을 가지면 지기 때문에 검은 블록을 제외하고 4로 나누어야 해. 이 외에는 앞에서 했던 방식과 일치해. 즉, 남는 블록들을 가져가며 균형을 이루면 이기는 거지.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님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
와, 이제 님 게임을 마스터한 것 같아. 한번 님 게임을 변형해볼까? 먼저 패턴 블록을 이용해서 변형해보자. 이렇게 6가지 조각 중에 4가지만 활용하는 거야. 요런 판에다가 이 패턴 블록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블록을 놓는 사람이 지는 거야. 어때? 그러면 지금은 2번 사람이 진 거겠지? 다음은 좌표에 한번 적용해보자. 한 방향에서의 님 게임을 수직선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방향에서의 님 게임을 좌표 평면에 적용해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축만 쓰지 말고 면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이런 게임 한번 찾아봤더니 촌프 게임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더라고. 초콜릿파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인데 초콜릿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먹다가 이렇게 X친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리고 좌표 공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고차원으로까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와,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닌게임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그러게, 님 게임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 님 게임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네, 박수. 자, 일단 잘 들었고 처음에 발표 끝나고 박수 한번 하고 또 저 전체 다 각 파트마다 발표 끝나고 또 발표하고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재밌게 놀면 됩니다. 오늘 가장 부담 없이 서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아무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면 되니까 놀면 되니까. 자, 이제 발표했던 것 중에서 미처 이 내용 안에 다 담지 못했던 것. 프로시딩에는 잘 나와 있는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연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보충 설명해 줄 사람 있나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저희가 전략을 소개할 때 최대 블록수 플러스 1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정하자면 최대 블록수 플러스 1이 아니라 최대 블록수 플러스 최소 블록수예요. 가져갈 수 있는. 네, 왜 그래요? 네? 왜? 네. 보통은 둘을 가져갈 때 최소를 1로 두니까 그냥 1로 설명을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소 블록수로 고치면 그러니까 변형 게임에서 가져가는 개수를 1부터 3개까지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만 가져간다고 하면 5개, 최소 2와 최대 3 합해서 5개로 나눈 몫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새로운 게임이 되겠네요. 그죠? 네. 변형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설명. 패턴 블록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PPT를 만들었거든요. 새로 지금? 네. 지금 공유하십니까? 네, 간단하게만. 예. 보충 설명으로. 패턴 블록 닌 게임의 해법을 정확하게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패턴 블록으로 변형한 닌 게임도 필승법은 이제 균형의 포인트를 둬야 해요. 한 방에 줄 수 있는 자신의 차례에 이제 0, 4, 8, 12, 16, 24의 격자를 채워 넣음으로써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 항상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이 패턴 블록 닌 게임에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를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첫 번째 차례라면 4를 격자가 총 4개가 되도록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고 상대가 또 났을 때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 이 상태에서 마지막 4개 남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수를 두든 상대를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패턴 블록에서의 필승법 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연 설명 고맙습니다.
네, 류성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저는 그 님 게임의 한 방향 게임 방식이 두 방향, 세 방향에도 적용돼서 활용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승법이 나와 있는데 필승법이 도출된 원리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승법이 성립되는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좌표 평면과 좌표 공간에 적용을 하면서 그 필승법과 원리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평면에서랑 공간에서도 이제 똑같은 거는 균형이라는 점이에요. 그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평면이랑 공간은 연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네. 유성지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그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거는 프로시딩에 해법이 나와 있어요. 많이 해법이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써 놓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님 게임이 사실 가져가는 게 유한계냐 무한계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유한계면은 못과 나머지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모듈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계면은 이진법을 사용해서 해법을 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게임으로 아까 첨프 게임처럼 평면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 그 경우에 그 지금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다민 쌤. 개법이.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혹시 시도해 봤나요? 2조에서 다른 조에서 혹시나 해법 참고문을 찾아보거나. 네, 그거에 대한 참고 문헌이 있어서 봐봤는데 3 곱하기 7 촌프 게임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봤는데 균형이라는 건 알아듣겠는데 이게 균형이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보는데. 그리고 직접 해보기도 했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거기서는 균형을 맞춰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 곱하기 4까지 해봤는데 그 이상에서는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 곱하기 4까지만 해봤습니다. 그 참고문헌 리스트에 조인성 2019년도 그 논문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웹사이트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게임하는 그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그 해법을 사실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2019년도에 지금 수학사 학회지에 나와 있는 그 논문에도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됐는지 유한계면 어떤 틀 안에서 유한계면 모든 케이스로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무한계로 확장을 하면 더 커져 버리니까 그에 대한 일반적인 수학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까지 이제 찾아봤더니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1학년생들이 이런 논문까지 쳐다봐? 나 참고문은 저거 제대로 정말 읽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정말 조금 다 이해는 못해도 읽긴 읽었구나. 네, 대단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누가 손 들었죠? 자, 이채민 쌤. 네. 그 패션 블록에서 블록을 놓는 격자의 합이 4의 배수인 이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아까 정성주 쌤 PPT로 보여주셨는데 공유해놓고 보여요? 혹 설명해도 돼요? 네네. 아니면 프로시딩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프로시딩 몇 쪽인가? 457쪽이네요. 네, 설명해 주세요. 왜 4의 배수냐고?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보았을 때 나왔던 거는
패턴 블록을 뒀을 때 최대로 둘 수 있는 개수를 3개로 생각을 하고 최대 3개를 둘 수 있다고 그런 가정하에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최대 3개를 뒀을 때 이 24칸에서 계속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 8, 12, 16, 20, 24의 그런 격자를 채워넣어야 된다고 했고, 여기 보면 그 육각형에서 6칸에 한 방에 자기 차례 둘 수 있는 그런 패턴 블록도 있는데, 이 육각형을 두었을 때에는 자신의 차례의 균형을 기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6은 제외를 하고, 저기 있는 사다리꼴, 저게 이제 3칸을 자기 차례 최대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3 플러스 1 해서 4개가 이제 균형의 기준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사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사실은 이제 6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제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4, 5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4, 5는 조각의 넓이가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 최대값 아까 우리가 하면은 1, 6, 7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7을 못 만들죠.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합해서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 합해서 그 나온 수의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게 균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만 둔다면은 4가 돼요. 4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6을 놓으면은 상대방이 6을 놓으면 내가 2를 놓아서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8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을 해결을 못 하니까 7의 배수는 안 되고 여기로 4의 배수로만 따져도 이 6은 커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의 배수로 간 거 아닌가? 네, 그거 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은 원래 패턴 블록은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 고유한 색깔을 유지를 해주는 게 패턴 블록을 살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는 순서를 A, B 그 게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그러면 A가 얼마를 뒀는지 처음에 이제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이 있으니까 1에다가 3을 두시니까 3이 돼서 이제 4가 되죠. 요게 이제 한 턴이 끝나요. 여기 필승 해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B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A를 놓아가니까 사실은 A를 먼저 놓는 것보다는 뒤에다 놓는 게 이렇게 이제 합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제 B는 기본적으로 B가 놓은 건 아니지만 1이 있었고 여기 3을 놓으면 합이 4가 됐죠. 그때 B가 뭘 놨어요? 어느 걸 놨어요? 2를 놨나요? 네네. 그때 다시 또 2를 놨죠. 그 다음에 여기 A, B가 뭐 놨죠? 순서가 있네요. 그죠? 6을 놨나요? 그죠? 6을 놓으니까 아까 5조각 여기 2를 놨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 놨어요? 3을 놓으니까 그 다음에 1을 놨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4의 배수로 나오는 떨어지는 균형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건 같아요. 네. 오케이. 좋은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보충. 질문은 네, 김선아 쌤. 김선아 쌤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시간이 질문하세요. 발표를 쭉 들으면서 조금 강의를 다시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그런 조사한 결과를 살짝 늘어놓는 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완전 새로운 것을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2조의 창의성은 뭐냐? 다른 사람 거 정리를 잘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 저희가 그 림게임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번에 같이 나무 블록을 몇 층까지 쌓아서 1층에 한 층에 4개씩 쌓아서 4층을 쌓으면 16개의 나무 블록이 있는데 그거를 림게임의 방식으로 변형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해본 결과 그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그게 해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서는 멈췄습니다. 아, 입체로 확장한 거? 네, 첨부 링게임까지는 봤는데 입체는 없어서 입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 네네네. 아, 그게 이제 태도면이 아주 가상해요. 완성은 하지 못했더라도 네. 의문을 가지고 확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결국 수학사를 발전시켜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김현 선생님이 그거 한번 그 해법 찾게 되면 논문 써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기존 것을 쫙 정리를 하고 하나 더 정리하는 것만도 사실은 수학사에서 아주 유용한 일이에요. 근데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뭐 창의성은 이 정리에서부터 나오니까 그 해법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다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구성도 창의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걸 나는 이조가 좌표로 도입했다는 게 색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좌표로 하지 않고 가운데 가져가는 사람이 지는 경우는 0, 그 다음에 이기는 경우는 1 포함했다. 처음에 이제 님게임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좌표로 도입을 하면 좌표 세 방향일 때는 좌표 축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방향일 때는 평면 좌표 축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속을 채우는 것이 첨부였고, 그 다음에 입체를 채워버리는 것이 3조의 의도였는데 해결 다 못했다. 뭐 1학년이 다 해결 못할 수도 있지만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박수. 네. 자, 이제 1조 공유해 주시고요. 권한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변 7교판의 원리 탐구와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할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1팀 김효진, 이혜진, 조서희입니다. 프로시딩 460부터 463쪽에 저희 요약 논문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전통 7교판을 가변한 두 종류의 게임, 골프게임과 도형 님게임을 생각해봤고 그 중에서 도형과 수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도형 님게임에 더 중점을 맞추어 게임을 연구해보았습니다. 먼저 7교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전통 7교판이라고 부르는 이 탱그램은 정사각형을 2등분한 직각 2등분 삼각형을 기본형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정사각형 격자판이 격자점들을 연결하여 7조각으로 자른 퍼즐입니다. 왼쪽은 전통 7교판, 오른쪽은 가변 7교판입니다. 삼각형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해서 돌리면 평행사변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7교판입니다. 다음으로 7교판의 기본형을 다르게 변형한 스핑크스 퍼즐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정사각형 격자를 기본으로 삼았던 탱그램과는 달리 정삼각형 격자판 위에 격자점들을 연결하여 7조각으로 자른 퍼즐로 가변 7교판의 일종입니다. 왼쪽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이 정삼각형 격자판은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인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핑크스 퍼즐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 7교판의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변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전통 7교판은 변 길이가 1과 루트 2의 배수들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형의 내각 역시 45도의 배수들로 제한됩니다.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이 조각들로는 13가지의 볼록 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면 스핑크스 퍼즐의 조각들은 변 길이가 1과 루트 3의 배수들로 이루어진 도형들이며 내각 역시 그 그림대로 30도의 배수인 30의 배수들로 좀 더 다양하며 이 조각들로는 탱그램의 2배에 해당하는 27가지의 볼록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핑크스 퍼즐에 한 번 더 변형을 가하여 추가로 3가지 조각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넓이 단위가 4인 평행사변형과 삼각형 2개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라 만든 조각을 뒤집어 만든 연골과 두 가지 방식으로 붙인 평행사변형 이 두 종류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통 7교판의 가변을 2번 가한 가변 스핑크스 퍼즐이 더 다양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교구를 응용해 만든 게임은 두 종류입니다. 골프게임과 님게임입니다. 우선 골프게임은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골프처럼 최소수를 찾는 게임으로 변형된 세 조각을 포함한 스핑크스 퍼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볼록 다각형을 찾아내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거칩니다. 이때 그 볼록 다각형 내부의 선분을 A, 뒤집은 조각의 개수를 B라고 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찾아내 가장 깔끔한 해법을 구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골프게임의 A는 학생들이 도형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원리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교구의 본 목적이기도 하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꼭지각과 변 길이, 넓이, 평행변, 그리고 대칭축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이 변 길이가 1과 루트 3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인 스핑크스 퍼즐을 만지면서 변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인 삼각형의 도형비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력한 도형 림게임입니다. 먼저 본래의 림게임은 몇 개의 줄에 돌을 두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정한 줄에서 정해진 혹은 임의의 개수대로 구슬을 제거하는 게임으로 필승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첫 번째, 자신이 택한 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구슬의 개수엔 상한선은 없지만 최소 한 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필승 전략이라 하면 자연히 자신이 가져온 후에 구슬들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순서를 넘기는 것이겠죠. 저희가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도 부르는 도형 림게임에서는 직사각형 대신 넓이가 4인 평행사변형이 들어간 가변 스핑크스 퍼즐을 사용합니다. 넓이가 24인 정육각형을 넓이 단위가 1, 2, 3, 4인 도형을 이용해 채워나가고 마지막에 도형을 놓아 이 넓이를 전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일반 림게임과는 다르게 도형을 놓는 방식과 위치에 따라 N모듬 림게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모듬부터 3모듬까지 그 예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변 스핑크스 퍼즐을 이용한 도형 림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존 스핑크스 퍼즐의 직사각형을 격자점 중심으로 비틀고 뒤집어 만든 평행사변형이 들어있는 가변 스핑크스 퍼즐과 정삼각형 단위 넓이가 24인 정육각형 판이 필요합니다. 게임 규칙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정삼각형 격자판 위에 정삼각형 단위 넓이가 24인 정육각형 안에 가변 스핑크스 퍼즐 조각들을 놓습니다. 가변 스핑크스 퍼즐 조각들은 벽끼리 이어붙여야 하고 무제한으로 놓아가되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집니다. 즉, 조각을 더 놓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명이 게임을 진행하는 림게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N모듬 림게임으로 확장 그리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필승해법을 알기 전에 게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게임을 분석해보면서 게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변 스핑크스 퍼즐 조각들의 넓이는 1, 2, 3, 4뿐입니다. 정삼각형과 둔각 이등변 삼각형은 넓이 단위가 1이고 직각삼각형은 넓이 단위가 2이며 등변 사다리꼴과 사다리꼴의 넓이 단위는 3이고 기존의 직사각형을 변형시켜 만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과 동일한 넓이인 4입니다. 넓이가 24인 정육각형 게임판의 마지막 칸을 놓는 사람이 이기게 되므로 한 모듬 위에 주어진 24개의 돌을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씩 가져가면서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림게임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다만 일부 조각이 게임판의 맞은편에 닿게 되면 게임판이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게 되어 N모듬 림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N모듬 림게임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은 해법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림게임과는 달리 지정된 정육각형 도형 안에서 도형을 만들어야 하므로 균형 전략에는 수의 균형뿐만 아니라 도형의 대칭성을 이용하면서 수의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모든 림게임에는 필승해법이 존재하지만 도형 림게임은 전략에 따라 게임판에서 영역이 분할되어 N모듬 림게임으로 확장되므로 해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법 중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승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 모듬 림게임에서는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수의 균형만 맞춰주면 됩니다. 두 모듬 림게임에서는 두 영역 넓이의 차에 따라 해법이 다양하지만 남은 개수가 동수가 되도록 수의 균형과 도형의 대칭성만 고려하면 됩니다. 세 모듬 림게임에서는 나머지가 1, 2, 3 또는 1, 4, 5 등의 필송수에 맞춰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두 모듬 림게임과 동일하게 수의 균형과 도형의 대칭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해법과 비슷한가요? 그러면 자세하게 각각의 N모듬 림게임의 해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한 모듬 림게임 필승해법입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뒷순서로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대가 낸 넓이 조각과 내가 낸 넓이 조각의 합이 항상 5가 되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게임 예시를 통해 해법을 살펴볼 건데 상대방의 플레이는 검은색, 저희의 플레이는 민트색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대가 넓이 4인 조각을 놓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넓이 5로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넓이 1인 조각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가 넓이 3인 조각을 놓았다면 우리는 넓이 2인 조각을 놓아 5로 넓이 균형을 유지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후 상대가 무엇을 내든지 저 도형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도형을 마무리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모듬 림게임 필승해법 원리는 일반적인 림게임 해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의 식의 R을 0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현재는 위의 식이 R이 0보다 큰 상황입니다. R이 0보다 클 때는 상대방이 먼저 플레이하도록 하고 상대로부터 넘겨받은 후 위의 식과 같이 재정비해 R'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즉 상대가 가져간 개수와 내가 가져갈 개수에 대하여 그 합이 최대 개수 더하기 1, 즉 5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모듬 림게임 필승해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두모둠으로 확장되기 전에는 기존 한모둠 해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두모둠이 된 후에는 두 영역의 넓이의 차에 따라 그에 맞는 해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게임 예시를 통해 해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처음에는 한모둠 닌게임으로 상대방의 넓이 조각에 맞춰 넓이 5가 되도록 균형을 맞춰줍니다. 상대가 넓이 조각 3을 놓았는데 영역이 두 군데가 되었네요. 이로써 이 게임은 두모둠 닌게임으로 확장됩니다. 한모둠 닌게임과의 차이는 수의 균형만 따졌던 한모둠 닌게임과는 달리 두모둠 닌게임은 수의 균형뿐만 아니라 도형의 대칭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는 해법 예시는 다양한 해법 중 하나이며 이 해법 외에도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화를 위해 두모둠으로만 게임을 계속 유지되는 게임 예시와 함께 해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영역의 넓이는 5, 또 다른 영역의 넓이는 11이네요. 두 영역의 넓이 차이가 조각 최대의 넓이인 4를 넘었으므로 넓이가 더 큰 영역에 넓이가 1인 조각을 넣어 넓이 차이를 유의미하게 줄여야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11인 영역에 넓이 1인 조각을 넣겠습니다. 이후 상대가 아무 조각을 넣었다면 남은 두 영역의 넓이 차이를 동수로 맞춰 균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두 영역의 넓이는 현재 5와 7이므로 넓이가 7인 영역에 넓이 2인 조각을 넣어 두 넓이의 차이를 동일하게 5로 맞춰줍니다. 상대가 넓이 1인 조각을 넣었으니 그러면 우리도 넓이가 1인 조각을 넣어 동수로 균형을 유지하면 되겠네요. 상대가 넓이가 3인 조각을 놓았네요. 그러면 우리도 넓이가 3인 조각을 놓아 동수로 균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후 상대가 무엇을 내든지 저 도형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마무리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모둠 닌게임 필승해법 원리는 넓이 차이가 중요한데요. 넓이 차이가 4 이하일 때는 원래대로 두모둠 넓이 차이가 동일하게 동수로 균형을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넓이 차이가 5일 때는 두 영역 중 작은 영역에 넓이 1인 조각을 놓은 후 그 다음부터는 넓이 차이가 동일하게 동수로 균형을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넓이 차이가 6 이상일 때는 두 영역 중 큰 영역에 넓이 1인 조각을 놓고 이후 넓이 차이가 4 이하가 될 때 원래대로 두 모둠 넓이 차이가 동일하게 동수로 균형을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해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동수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따라서 두모둠 닌게임의 해법 키워드는 동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모둠 닌게임의 필승해법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뒷순서로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대가 낸 넓이 조각과 나의 넓이 조각의 합이 항상 5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은 한모둠 닌게임과 동일하죠? 그렇지만 해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세모둠으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먼저 한모둠 닌게임의 필승해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영역이 두 개인 두모둠 닌게임으로 확장되었네요. 그러면 두모둠 닌게임 필승해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두 영역의 넓이 차이는 6이므로 넓이가 더 큰 영역에 넓이 1인 조각을 넣어 넓이 차이를 유의미하게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놓다 보니 세모둠 닌게임으로 확장되었네요. 그러면 세모둠 닌게임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지금 세 영역의 넓이를 보니 5, 5, 5로 동일하네요. 상대가 조각을 놓았습니다. 조각을 놓으니 세 영역의 넓이가 1, 5, 5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필성수에 맞춰 영역 넓이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필성수는 1, 4, 5이므로 필성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넓이가 5인 곳에 넓이 1인 조각을 놓아 4로 맞춰줍니다. 상대가 2인 조각을 놓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필성수인 1, 2, 3을 맞춰 진행해도 좋고 아니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가 놓은 조각과 같은 넓이의 조각을 놓으면 됩니다. 단 이때 넓이 1인 빈칸은 제외합니다. 이 빈칸은 마지막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대가 무엇을 내든지 저 도형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 차례에 마지막에 비워둔 한 칸을 채움으로써 마무리해 이길 수 있습니다. 세모둠 닌게임을 설명하면서 필승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필승수는 무엇일까요? 닌게임에서는 자신이 균형 상태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넘기면 이기게 되는데요. 이때의 균형 상태가 되는 수가 바로 필승수입니다. 필승수의 예시로는 1, 2, 3, 1, 4, 5, 2, 4, 6, 2, 5, 7, 3, 4, 7, 3, 5, 6 등이 있고 그들의 일반식은 위와 같습니다. 세모둠 닌게임의 필승해법 원리는 필승수인데요. 세모둠으로 확장되었을 때부터 세 부분의 넓이를 필승수로 맞추어 균형을 이루어주면 됩니다. 필승수 중 가장 작은 수 1, 2, 3보다 남은 빈넓이가 더 작아지면 상대와 같은 넓이 조각을 놓아 균형을 맞춥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두모둠에서 세모둠으로 확장될 때 자신이 세모둠으로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출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세모둠 닌게임은 두모둠 닌게임과 같이 수의 경명뿐만 아니라 도형의 대칭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두모둠 닌게임보다 도형의 대칭성에 상당히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해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해법이 다양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가변 7교판인 스핑크스 퍼즐을 한 번 더 가변하여 수학적 원리를 탐구해봤습니다.
탐구형 교구는 교구를 다양하게 변형해 보며 수학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구이지만 이러한 교구들은 수학적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며 원리를 찾은 후에는 교구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이해한 원리를 사용해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교구는 수단이지 절대의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별성, 흥미, 참고, 통합, 트렌드, 분석, 변형 가능성 7가지 카테고리로 저희의 결과물을 평가해봤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15분이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발표 끝나고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몇 배속 한 거예요? 1.5배속, 2배속 하라 했더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한 5분 정도만 더 길게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전체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 혹시 질문 보충? 저 질문 있습니다. 네, 3조 류성지 선생님. 혹시 그 내용이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 몇 단원 수준에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몇 학년 정도를 타깃하세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해서 만들지는 않아서 정확히 몇 학년에 적합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4, 5학년 때는 저학년 때는 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고학년부터는 도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6학년 정도면 수와 도형을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6학년에 편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사실은 그 목과 나머지죠. 초등학생들에게는 목과 나머지 수준 정도인데 이게 대학 수준으로 가면 이제 모듈로 합동식을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무한계가 아니라 무한계면 이진법인데 다 유한계니까 탐구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목과 나머지의 그 기본적인 수학 내용이 아니라 사고력이 더 중요한 게임 같아요. 이거 이제 기존의 퍼즐 자체를 게임으로 바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결론이 약간 게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게임에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 교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팀의 원래 의도가 교구를 좀 더 탐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스핑커스 칠교판이라는 교구 거기서 가변 칠교판인 스핑커스 교구가 나왔고 그 교구를 한번 비틀어서 또 가변을 만들었고 이걸 님 게임을 통합을 해서 게임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게임을 만들었더니 원래는 님 게임은 사실 님 게임이 아니라 님 퍼즐이죠. 해법이 있으니까 해법이 없는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그냥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력을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게임만 하고 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분석을 해야 어널리시스 정확한 분석을 해야 수학적인 어떤 지식이 쌓이고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다 노렸는데 상당히 덩치가 큰 것 같아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다만 이제 포커스를 두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가장 포커스는?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두자면 님게임을 통해서 님게임 안에서는 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가변 스핑커스 퍼즐에서는 도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와 도형을 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님게임의 그 대수적인 것과 스핑크스 퍼즐의 이 도형적인 것을 합쳤다. 그런 융합을 시도했네요. 이야,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시간이 더 있으면 그렇죠? 많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저 해법을 또 하나씩 더 깐깐하게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 저 해법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 검증을 안 했잖아요. 누가 검증해서 반론을 좀 내주시고 이걸 좀 구체화해서 또 논문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시딩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이 뒤쪽 부분에 가변 스핑커스를 이용한 님게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는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사들, 이제 여러분 예비교사잖아요. 오늘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비교사 1학년들이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들 뭐 또는 지금 외국에서도 오고 뭐 학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 시도가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완성이 되었든 완성이 덜 됐든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비교사로서 이런 어떤 마인드가 생기고 또 그것을 계속 탐구해가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 경인교대 학생들이 대단한 그 뭐랄까 수준이다, 능력이다. 근데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어떤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와 그다음에 계속 이걸 변형해 보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회에 참 잘 오셨고 이런 시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제가 이제 경희교대 교수로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초과를 해서 5분을 초과해서 더 이끌어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훌륭하고 또 다른 기회로 더 발전된 결과를 다음 학회 때 한번 또 발표를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자유롭게 퇴실하시고요.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죠. 기념사진 찍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기념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